47쪽의 지목, 우리 시험에서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2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여기 한 필지 토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 토지를 주된 용도에 따라서 28개로 구분을 합니다. 이를 지목이라고 부릅니다. 토지를 주된 용도에 따라서 28개로 구분하는데 이를 지목이라고 불러요. 지는 토지, 목은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토지의 사용 목적, 이를 지목이라고 불러요. 그럼 28개로 구분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이유는 2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28개로 구분을 한 겁니다. 두 번째, 가세자료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28개로 구분을 한 겁니다. 지목은 어떠한 지목이 있느냐면 공원,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유지, 또 뭐도 있을까요? 하천, 배지, 임야, 이런 지목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대지와 임야를 비교해보면 어느 토지를 좀 더 효율성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까? 대지. 가장 비싸니까. 이렇게 토지의 효율성의 기준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토지는 효율성을 높여야 되고 또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되고 어떤 토지는 효율성을 높일 필요도 없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세자료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지와 임야를 비교해보면 어느 토지에 세금을 많이 부과할까요? 대지. 여기는 세금을 조금 부과하겠죠. 이렇게 토지마다 세금의 부과 정도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2가지 목적 하에 28개로 구분한 것이 지목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지목을 주된 용도에 따라서 구분하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용도 지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공간정보법은 주된 용도에 따라서 28개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용도 지목을 채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토지의 형태에 따라서 지목을 구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지형 지목이라고 부릅니다. 토지의 형태에 따라서 지목이 결정될 때 지형 지목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토지의 성질에 따라서 지목이 결정이 될 때 토성 지목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우리 공간정보법은 주된 용도에 따라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용도 지목을 채택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지목은 형식에 따라서 단식 지목이라는 것도 있고요. 복식 지목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단식 지목은 단이 하나라는 뜻이죠. 하나의 형식으로 지적공부에 등록이 될 때 단식 지목, 2개 이상의 형식으로 지적공부에 등록이 될 때 복식 지목이라고 하는데 우리 공간정보법은 일필일목의 원칙상 지적공부는 하나만 등록이 되죠. 따라서 지적공부에 하나의 지목만 등록이 되니까 단식 지목을 채택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간정보법은 용도 지목과 단식 지목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거의 근거는 뭐죠? 일필일목의 원칙. 그래서 용도 지목과 단식 지목을 채택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주된 용도가 28개만 존재하진 않겠죠. 사용하는 사람 마음입니다. 수백 개, 수천 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된 용도가 사용하는 사람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니까 수백 개, 수천 개를 다 지목이 존재해서 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관리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 공간정보법은 어떠한 원칙을 채택하고 있느냐면 27개 플러스 하나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도 27개 딱 정해놓고 27개에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 잡스러운 종류의 용도의 토지는 여기다가 다 집어넣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도 27개에다가 27개에 포함되지 않는 건 전부 다 이 하나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 지목이 잡종지라고 얘기합니다. 잡스러운 종류의 용도의 토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28개로 딱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지목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총 4군데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요 네 군데의 지적 공부에만 등록합니다. 따라서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요 네 가지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요 네 개의 지적 공부에만 등록이 됩니다. 지적 공부 중에서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가장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가장 완전한 형태의 문자 형태로 되어 있는 지적 공부예요. 따라서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이 될 때는 정식 명칭으로 등록을 합니다. 지목을 정식 명칭으로 등록해야 돼요. 왜요? 가장 완전한 형태의 지적 공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전부 다 정식 명칭입니다. 그런데 지적도 임야도는 얘기가 달라지는데 지적도 임야도 한 장 안에는 수백 페이지가 이렇게 등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각 필지별로 이 안에 지번과 지목을 같이 등록을 해야 됩니다. 모든 토지마다 지번과 지목을 다 등록해야 돼요. 그런데 이 지목을 정식 명칭으로 등록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복잡해져요. 지저분해지고. 그래서 이 지적도 임야도에는 정식 명칭으로 등록하지 않고 부호를 만들어서 간략하게 등록합니다. 지적도 임야도에는 어떻게 등록한다고요? 부호를 만들어서 등록을 합니다. 부호를 만드는 방법은 24개는 두문자, 4개는 차문자죠. 차문자는 4개 꼭 외워달라고 부탁을 드렸죠. 차, 장, 천, 원. 이 4개는 두 번째 글자를 따서 부호를 만듭니다. 28개를 첫 번째 글자를 따서 부호를 만들게 되면 두문자, 이건 첫 번째 글자라는 뜻인데 여기 보시면 첫 번째 글자를 따서 부호를 만들게 되면 겹치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겹쳐서는 안 되니까 이 겹치는 부분은 두 번째 글자를 따서 부호를 만드는 겁니다. 또한 여기 보시면 학교 용지와 학원은 하천은 유사하죠. 유사한 거는 기호로 쓸 수가 없어요. 따라서 유사한 경우에는 두 번째 글자를 따서 부호를 만든 겁니다. 겹치거나 유사한 게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경우는 두 번째 글자를 따서 부호를 만들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4개예요. 차는 뭐죠? 주차장. 장은 공장 용지. 천은 하천. 원은 유원지. 꼭 외우셔야 합니다. 이게 한 2, 3년에 한 번씩 출제하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출제가 됐습니다. 차, 장, 천, 원. 요 4개는 두 번째 글자를 따서 부호를 만든 것이고 나머지 24개는 첫 번째 글자, 두 문자를 따서 부호를 만들게 된 겁니다. 꼭 외워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지목은 대통령령이 있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든 규칙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여기서 많이 출제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좀 어려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냐면 지적예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토지 정보와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예로 만든 규칙이란 뜻이에요. 예로 만든 규칙, 지적예규라고 하는데 이 지적예규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어려웠었어요. 옛날에는. 그런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그 박스 안에 있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지적예규에 나와 있는 것들인데요. 지금은 지적예규보다는 여기서 많이 출제합니다. 대통령령에서. 주로 여기서 출제하는데요. 이 대통령령에서 단서 규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글자들이 있어요. 여기서 집중적으로 출제합니다. 여기서 단서 규정에서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럼 책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47쪽에 지목의 정의 설명드렸고요. 지목 분류 기준의 유형, 지형, 토성, 용도 지목. 우리 공간정보법은 뭘 채택하고 있다고요? 용도 지목. 그렇죠. 이런 건 그 안에 있는 거 안 외우셔도 돼요. 지형 지목 뭐죠? 토지, 형태. 토지 형태에 따라서 지목이 결정될 때 지형 지목. 토성 지목은요. 토지, 성질. 토지 성질에 따라서 지목이 결정될 때 토성 지목. 용도 지목은 용도에 따라서 지목이 결정될 때 용도 지목. 공간정보법은 주된 용도에 따라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용도 지목을 채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단식 지목이냐 복식 지목이냐가 문제가 되는데 일필일목의 원칙상 지적 공부에 하나의 형식으로만 등록해야 되죠. 따라서 단식 지목을 채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목의 설정 기준 일필일목의 원칙 보셨죠?
주지목 추정의 원칙도 보셨고요. 넘겨보시면 영속성의 원칙, 일시변경, 불변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 좀 보겠습니다. 다 했던 거예요. 여기에 토지가 존재하고 이 토지의 소유자는 갑입니다. 그리고 여기 건물도 존재하고요. 건물의 소유자도 갑입니다. 이 건물은 점포예요. 점포. 그러면 점포가 들어서 있는 이 토지는 지목이 대지입니다. 대지. 대. 지적공부에 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대지 좀 외워두셔야 되는데요.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 사무실, 점포, 문화시설 부지. 주거, 사무실, 점포, 문화시설 부지는 지목이 됩니다. 주거, 사무실, 점포, 문화시설 부지. 외우셔야 돼요. 외워보시죠. 주거, 사무실, 점포, 문화시설 부지. 부지는 건물이 들어서 있는 토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적공부에 대로 등록되어 있을 겁니다. 점포니까. 그런데 갑이 이 점포에 대해서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은 2년입니다. 이때 이 임차인 을은 직업이 뭐냐면 목사님이셔요. 그래서 이 점포를 임대해서 여기다가 십자가 설치한 다음에 교회 건물, 개척교회 건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이 대를 종교용지로 바꿀까요? 바꿀 필요가 없을까요?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바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2년이 경과가 되면 이거 건물 방 빼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용도 변경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때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은 바꾸지 않습니다. 이를 일시변경 불변의 원칙이라고 불러요. 일시변경 불변의 원칙.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용도 변경이 있을 때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은 불변, 바꾸지 않는다는 원칙. 일시변경 불변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갑이 건물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줘요. 그리고 이 갑은 토지도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줍니다. 그리고 이 을의 직업은 뭐냐면 목사님이시고요. 이제 앞으로 여생을 이 점포를 매입해서 여생을 여기서 목회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때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바꿔야 됩니다. 이때는 용도가 완전히 달라졌죠. 일시적으로 용도가 변경된 게 아니라 영속적인 변경이 나타난 겁니다. 따라서 이때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종교용지로 바꿔야 될 겁니다. 이때는 바꿀 필요 없지만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영속성의 원칙이라고 불러요. 영속성의 원칙. 그래서 이 영속성의 원칙과 일시변경 불변의 원칙은 보는 시각이 다를 뿐이지 같은 내용입니다.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용도 변경이 있을 때는 불변, 바꿀 수 없고 영속적인 변경이 있을 때는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를 일시변경 불변의 원칙, 영속성의 원칙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전부 다 지적예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지적예규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책에는 없지만 하나 더 옆에 따서 넣으셔야 되는데 등록선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선과 후를 따져봐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선과 후를 따져봐서 먼저 등록한 바에 따라서 지목이 결정돼야 된다는 원칙, 등록선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선과 후를 따져봐서 먼저 등록한 바에 따라서 지목이 결정돼야 된다는 원칙, 등록선의 원칙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는 바닷가입니다. 여기에 제방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방이. 그리고 흙으로 메꿨고요. 흙으로 메꿨습니다. 그럼 이 제방은 방파제 같은 걸 얘기하는 건데요. 지적공부에 뭐로 등록되어 있을까요? 제방으로 등록되어 있을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나라에서 뭘 했느냐면 여기다 도로를 설치합니다. 도로를 설치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필일목의 원칙상 하나만 지적공부에 등록돼야 되죠. 그리고 주종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한다면 주지목 추정의 원칙상 하나만 등록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주종관계를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방파제의 역할도 하면서 그 다음에 도로의 역할도 하는데 어느 게 주고 어느 게 종인지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지목 추정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느 게 주고 어느 게 종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때는 두 개 다 등록할 수는 없죠. 그럼 일필일목의 원칙상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까? 등록선의 원칙상 지적공부에 먼저 등록한 바에 따라서 지목이 결정돼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등록된 건 뭐예요? 제방. 이걸 등록선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주종관계를 판단할 수 없을 때는, 즉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을 때는, 이때는 먼저 등록한 바에 따라서 지목이 결정돼야 된다는 원칙. 되셨을까요? 요즘은 이 등록선의 원칙이 자주 출제가 됩니다. 지적 예규에는 등록선의 원칙에 관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 대한 내용이 출제되니까 좀 기억해 두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28개를 보시게 될 텐데요. 1번에 보죠. 1번 전. 이 전은 밭전자를 써요. 밭전자. 그래서 밭농사 용대의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이 될 때는 지목을 전으로 등록합니다. 밭전자를 써서. 그 다음에 여기 논농사 용대의 토지를 논답자를 써서 답으로 등록합니다. 답. 답자가 이렇게 쓰는 건가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쓰나? 이거 같은데. 그렇죠. 네. 그래서 밭전체에 물숫자가 들어가요. 밭전체에 물숫자가 들어간 게 논답자예요. 요게. 그러면 이제 밭농사 용도의 토지와 논농사 용도의 토지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한다면 답, 논농사 용도의 토지가 되는 것이고, 물을 필요할 때만 뿌려주게 되면 이건 밭농사 용도의 토지가 돼요. 왜 논을 가보시면 물이 차랑차랑 차 있죠? 네, 그거는 논답자를 써서 답. 그 다음에 가뭄이 들 때만 물을 뿌려주는 거, 예를 들어서 상추, 그 다음에 고추 재배할 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번과 2번의 결정적 차이는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면 전, 밭전자를 써서 밭농사 용대의 토지. 그 다음에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는 토지라고 한다면 논농사 용대의 토지니까 논답자를 써서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대단히 중요해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공통점이 있죠. 전부 다 재배가 공통점이죠. 재배. 사람의 노동력이 투입되는 것을 재배라고 부릅니다. 반대말은 자생입니다. 자생. 스스로 크는 거. 스스로 크는 거. 그래서 재배의 반대말은 자생이에요. 그래서 재배라는 문구가 있어야지만 논이나 답이 될 수가 있고, 재배라는 문구 대신 답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아니, 자생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전도 될 수 없고 답도 될 수가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가수원. 여기서 키워드는 집단적 재배입니다. 집단적 재배. 그래서 사과나무 한 그루를 재배한다고 해서 가수원이 되지를 않아요. 또한 사과나무 100그루가 골짜기에서 자생할 때 이것도 가수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단이면서 동시에 재배가 돼야지만 가수원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단적 재배가 키워드고요. 그 다음에 전을 다시 한번 올라가 보시면 첫째 줄에 가수류 제외라는 문구가 있죠. 왜 가수류는 전에서 제외할까요? 가수원이 따로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가수원 제외 밑줄 치워 놓으십니다. 이 토지는 가수원 용도의 토지입니다. 가수원 용도의 토지예요. 그러면 지적공부에 등록이 될 때는 뭐로 등록이 되어 있을까요? 지목이 가수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소유자가 누구냐면 갑인데 사과나무를 심었습니다. 사과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사과 농사를 이렇게 짓고 있는데요. 이때 이 갑은 가수원 농사를 좀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집을 지었습니다. 집을. 그래갖고 여기 사과나무 몇 그루 비워내고 여기다가 건물을 이렇게 짓고자 합니다. 이 건물이 들어서 있는 이 부지는 뭐가 될까요? 대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대는 일필일목의 원칙상 이쪽은 가수원이 될 테고 이쪽은 대지가 될 텐데 일필일목의 원칙상 하나의 지목만 여기에 등록돼야 되겠죠. 맞아요. 그럼 주된 지목이 등록이 돼야 되는데 주된 지목은 가수원이 될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게 양입지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대지는 양입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거
사무실, 점포, 문화시설, 부지는 대가 됩니다. 근데 대는 양입지가 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여기다가 대로 등록할 수 있느냐? 없어요. 왜? 일필일목의 원칙은 지켜줘야 되니까. 덕이 양입지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를 분할해서 별도의 지적 공부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대로 지목을 등록해야 됩니다. 이거 얼핏 이해가 되셔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주거용 건축물은 가수원의 필수 시설물이 될 수가 없어요. 가수원에. 왜냐면 주거용 건축물 없어도 가수원 농사 열심히 질 수 있지 않습니까? 필수 시설물이 될 수가 없으니까 별도의 지목 대로 결정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창고라고 한다면 창고. 그럼 필수 시설물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왜? 수확했을 때 일시적으로 보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수 시설물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요게. 그럼 이러한 논리가 가수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도 있죠? 가수원, 목장용지, 그 다음에 묘지. 이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가수원의 필수 시설물이 될 수도 없고 목장용지의 필수 시설물도 될 수가 없고 묘지의 필수 시설물도 아닙니다. 따라서 전부 다 별도의 지목 뭐가 돼야 됩니까? 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분할을 해야 될 겁니다.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자는 분할을 신청해야만 됩니다. 이 문구를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그 밑에 보시면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가수원 안에 포함시킬 수 없고 별도의 지목 뭐라고요? 대로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논리가 가수원, 목장용지, 묘지 세 군데에 이게 이러한 논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별표도 십자가 모형도 설명돼 있죠. 가수원 내 저온 창고 등의 지목은 이건 창고 용지가 될 수 있다 없다? 가수원의 필수 시설물이 되죠. 따라서 별도의 지목 창고 용지가 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가수원 안에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얼핏 이해가 되셔요? 되셨죠? 그 다음에 기억을 보시면 초지를 조성한 토지. 여기서 초지는 초는 풀초자예요. 가축의 아니 지금 가수원 하다가 뭔 소리야? 네, 목장용지. 다음에 토지는 목장용지지만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뭐라고요? 그렇죠. 근데 박스를 보시면 초지를 조성한 토지에서 초는 풀초자입니다. 지는 땅지자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가축도 뭐가 필요합니까? 먹이. 맞아요. 여기서 초지는 먹이를 공급하는 장소예요. 그러면 목장용지의 필수 시설물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목장용지 안에 포함이 될 겁니다. 축사 등의 부지. 가축도 잠자는 곳이 있어야 되겠죠. 축사는 필수 시설물이 됩니다. 따라서 축사 등의 부지도 목장용지 안에 포함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와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 가축도 가끔은 씻겨줘야 되겠죠. 그러면 씻는 도구를 보관할 창고도 있겠죠. 그러면 이 창고도 별도의 지목 창고가 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목장용지 안에 포함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얼핏 이해가 되셔요? 되셨죠? 그 다음에 가축에 해당되는 거 뭐 거기 여러 개가 나와 있는데 그 옆에다 써 놓으시죠. 메추리, 꽁, 꿀벌 여백에다가 가축의 대표주자. 나머지는 다 뭐 여러분이 가축이라는 걸 아시는 거고 가축이 애매한 거 몇 개를 외우십니다. 메추리. 왜 메추리가 가축이 되는지 애매하느냐면 메추리가 이게 뭐랄까 사육하기가 쉽지 않대요. 메추리. 그 다음에 꽁도 마찬가지입니다. 꽁이 성격이 더러워서 사람의 손이 닿으면 죽는답니다. 꽁, 꿀벌. 그때 어떤 분이 말벌은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네, 말벌은 안 되고 꿀벌만. 네. 그 다음에 하나 더 지렁이 네 가지는 좀 외우십니다. 메추리, 꽁, 꿀벌, 지렁이. 지렁이는 낚시꾼들이 많죠. 낚시꾼들한테 팔기 위해서 지렁이도 가축으로 봅니다. 메추리, 꽁, 꿀벌, 지렁이. 특히 꽁, 꿀벌, 지렁이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네. 지렁이는 오른쪽 4번 있죠. 기타 이렇게 나와 있죠. 농림축산부 부장관이 고시하는 동물. 그 대표주자가 지렁이에요. 지렁이. 그 다음에 임야.
이 임야는 예전에 산림이라는 지목도 있었고 원야라는 지목도 있었는데 이 두 개의 지목이 임야로 합쳐진 겁니다. 임자와 야자가 붙어서 임야가 된 거예요. 산림은 요 산자가 매산자고요. 림은 숲을 림자입니다. 나무들이 빽빽히 들어서 있는 토지를 산림이라고 불렀어요. 임야는 요 원자가 근원 원자, 야는 들판 야자예요. 그래서 근원적인 들판이 옛날에 원야였는데 지금은 임야가 된 겁니다. 산림에 해당되는 토지는 뭐가 있었냐면 수림지, 중림지. 이 수는 나무 숫자고요. 죽도 대나무 죽자예요. 림은 숲을 림자입니다. 그래서 나무들이 빽빽히 들어서 있는 토지, 대나무가 빽빽히 들어서 있는 토지, 이러한 토지들은 옛날에 산림, 지금은 임야. 그 다음에 여기 원야에 해당되는 토지가 뭐가 있었냐면 자갈땅, 모래땅, 암석지, 황무지, 습지. 이러한 토지들은 뭔가 휑한 느낌이 나죠. 원자가 근원원, 야는 들판야. 뭔가 근원적인 느낌이 나는 들판. 이게 옛날에 원야였습니다. 지금은 임야로 바뀌었고요. 자갈땅, 모래땅, 암석지, 황무지, 습지. 뭔가 휑한 느낌이 나는 토지들. 이걸 원야라고 불렀는데 지금 임야로 바뀐 겁니다. 이렇게 성질이 다른 두 개의 토지가 하나로 합쳐진 게 임야예요. 그래서 이 임야는 나무가 빽빽히 들어선 지역만 임야가 되는 건 아니에요. 요거 모래땅. 대표 주자가 뭐가 있죠? 해수욕장. 해수욕장의 일반적인 지목은 임야입니다. 나무가 거의 없어도.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광천지. 광은 광물, 천은 샘천자를 씁니다. 그래서 강물이 샘처럼 솟구치는 토지가 바로 광천지예요. 광물이 샘처럼 솟구치는 토지. 그런데 샘처럼 솟구쳐야 되니까 석탄은 샘처럼 솟구칩니까? 땅속에서 도깨비가 석탄을 위로 이렇게 샘처럼 던집니까? 그건 아니겠죠. 샘처럼 솟구치니까 액체이어야 돼요. 액체. 따라서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무지가 바로 강천입니다. 광물, 천, 샘천자, 지는 토지라는 뜻이죠. 여기서 다만이라는 문구가 시험에 정말 잘 나옵니다.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에서 제외한다. 이걸 좀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강물이 샘처럼 솟구칩니다. 그러면 이 부지는 한 필지라고 한다면 이 부지는 지목이 뭘까요? 광천지. 그렇겠죠. 그런데 이 광물을 받아냅니다. 받아내요. 받아내서 여기다 보관을 못하고 송유관, 송수관을 통해서 이쪽에 창고에 보관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송수관, 온수, 약수 보내는 송수관, 그 다음에 기름을 보내는 송유관. 그러면 요 이거는 창고에서 보관하니까 요 토지의 지목은 뭘까요? 창고용지예요. 창고용지. 저장에 필요한 독립적 시설을 갖춘 부지가 창고용지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도 강천지에 포함시키기에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km 포함시킬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죠. 따라서 이 저장시설의 부지는 강천지에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필수시설물이 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창고용지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송수관, 송유관이 설치되어 있는 요 부지, 이것도 이 먼 거리에 설치가 되는데 이것도 창고용지, 아니 여기 강천지 안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너무 머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이건 강천지에서 제외를 하는 겁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만 암기가 좀 더 수월하실 거예요. 그래서 온수, 약수, 석유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부지는 강천지에서 제외입니다. 보통 여기 용도가 있겠죠. 여기 토지의 용도. 거기에 포함이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애매할 때는 잡종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애매하면 잡종지. 그 다음에 저장시설의 부지도 제외가 되는 겁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염전. 여기서 염은 소금 염자고 전은 밭전자입니다. 소금밭을 염전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밭에서 소금을 만드는 방법을 천일제염 방식이라고 불러요. 천일제염 방식. 천, 하늘에서. 일, 무슨 일자일까요? 태양이란 뜻입니다.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 빛을 내리쳐서 수분을 증발시킵니다. 그래서 소금을 만듭니다. 만들제, 소금. 그래서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 밭에 햇볕을 비춰서 수분을 증발시켜서 소금을 만드는 방법. 이를 천일제염의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염전이 되기 위해서는 천일제염 방식으로 소금이 만들어져야지만 염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다만 천일제염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바닷물을 끓입니다. 끓여서 수분을 증발시켜서 소금을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요. 공장에서 소금을 만드는 방법. 이거는 염전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뭡니까? 공장용지 안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공장용지. 그 다음에 대가 나와 있는데 아까 외우셨죠?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 사무실, 점포, 문화시설 부지는 뭐라고요? 대.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마트, 대형 마트는 뭐에 들어가겠습니까? 점포, 대형 마트, 백화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점포예요. 따라서 당연히 대가 되겠죠. 택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라고 되어 있는데 택지, 주택지를 얘기하겠죠. 이건 주거, 사무실, 점포, 문화시설 부지 안에 들어가죠. 따라서 당연히 대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A번을 보시면 건축물 준공과 관련 없이 지목을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하죠. 왜요? 건물이 완성이 됐건 완성이 되지 않았건 주거용 사무실, 점포, 문화시설 부지죠. 네. 따라서 건물의 완성 여부는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토지 용도가 그거로 결정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밑에 거는 보셨고요. 넘기겠습니다. 공장 용지가 나와 있는데 기역, 니은 읽어보시면 되시는데 디귿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역, 니은이 토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밑줄 치죠. 의료시설 등 의료시설 이거 꼭 밑줄 치십니다. 의료시설 부지. 공장은 위험한 기계가 설치가 됩니다. 위험한 기계가 설치가 되기 때문에 사고도 가끔은 발생하죠. 그럼 이 의료시설물은 필수시설물로 간주합니다. 필수시설물로 간주하니까 이것도 뭐 안에 포함시키겠다는 겁니까? 공장용지 안에 포함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학교용지 거기 밑에 있는 별표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공장용지 안에 있는 기숙사, 주차장, 체육장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필수시설물로 간주하는 겁니다. 따라서 별도의 지목이 존재하지 않고 공장용지 안에 포함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이거 얼핏 이해가 되셔요? 네. 그렇죠. 공장 규모가 대규모라고 한다면 이런 거 다 설치되어 있어요. 필수시설물로. 그 다음에 주차장 보시면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 시설을 갖춘 부지. 이게 주차장이 됩니다. 독립적 시설을 갖춰야 돼요. 독립적 시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는 주차장에서 제외한다. 기억을 보시면 노상 주차장. 노상. 도로변에 도로가에 선이 그어져 있죠. 이걸 노상 주차장이라고 하는데 이건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 시설로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도로 안에 포함된 거죠. 도로. 그 다음에 부설 주차장 이게 문제가 되는데 종합운동장을 그린 겁니다. 종합운동장. 밥그릇 아니에요. 종합운동장. 반찬 그릇이 아니고 주차 공간을 그린 거예요. 부설 주차장. 그러면 이 종합운동장은 시설이 무슨 시설이죠? 체육시설이죠. 체육시설이니까 지목이 뭘까요? 체육용지. 맞아요. 만약에 이게 박물관이라고 한다면 문화시설이죠. 박물관이라고 한다면 문화시설. 지목은 뭘까요? 배가 될 겁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부설주차장이라고 불러요. 만약에 종합운동장이라고 한다면 이 부설주차장은 체육용지 안에 포함이 되죠. 필수시설물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게 박물관이라고 한다면 이게 문화시설이니까 대지가 되니까 이것도 뭐가 되는 겁니까? 대 안에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부설주차장은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서 지목이 결정이 됩니다. 맞아요. 문화시설 안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대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 안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체육용지가 될 테니까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서 부설주차장은 지목이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차 공간이 너무 협소해요. 주차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인근에 이렇게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근에. 이때는 주지목 추정의 원칙상 이것도 체육용지나 또는 대지 안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필지 토지 안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 시설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거는 주차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설주차장은 둘로 나눕니다. 둘로. 시설물 부지 안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시설물 종류에 따라서 지목이 결정이 되는 것이고, 시설물 부지 바깥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독립된 주차시설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때는 별도의 지목 주차장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 얼핏 이해가 되셔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 주차장을 보시면 박스 안을 보시면 노상 주차장, 부설 주차장은 원칙적으로 주차장이 되지 못하죠. 그런데 가로를 보니까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은 제외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제외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주차장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 니은이 대단히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 전시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판매 목적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이거는 주차장으로 보기는 좀 그래요. 그렇죠. 따라서 판매 시설로 봐야 되니까 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대로 볼 수가 없는 게 거기 보시면 물류장 및 야외 전시장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 사무실, 점포, 문화시설 부지가 바로 대예요. 이거는 점포로 볼 수는 없죠. 거기 물류장, 야외 전시장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주차장이 될 수도 없고 대도 될 수 없고 뭐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을까요? 잡종지가 된다는 겁니다. 얼핏 이해가 되셔요? 그렇죠. 그 다음에 주유소용지. 여기서 다만을 먼저 보시면 다만, 자동차, 선박, 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 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시설물의 부지는 주유소에서 제외가 됩니다.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죠? 공장 안에. 주지목 추정의 원칙상 뭐로 볼까요? 공장 용지가 되겠죠. 맞아요. 그렇죠. 기억을 보시면 석유 제품 또는 액화, 석유, 가스 등의 판매를 위하여. 주유소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용어는 판매입니다. 판매와 관련된 것만 주유소 용지가 돼요. 판매와 관련된 것만. 되셨을까요? 따라서 공장 안에 설치된 이러한 급유 송유시설 부지는 주유소 용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얼핏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되시죠? 그 다음에 니은을 보시면 저유소 및 원유 저장소 부지. 그러면 판매를 위해서는 기름을 보관하고 있어야 되죠. 그러면 기름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는 필수시설물이 됩니다. 따라서 저유소, 저장, 유, 기름, 소는 장소, 기름을 보관하는 장소, 원유 저장소, 기름 보관하는 장소죠. 이거는 주유소의 필수시설물이 되기 때문에 주유소 용지 안에 포함을 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얼핏 이해가 되실까요? 되셨죠? 그 다음에 창고용지. 창고용지에서 키워드는 독립적으로 설치된 것만 창고용지가 돼요. 그렇다면 목장용지 안에 설치된 창고시설물 부지 또는 가수원 안에 설치된 창고시설물 부지는 독립적으로 설치가 된 게 아니니까 창고용지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그 다음에 도로 다만을 보죠.
다만 아파트, 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된다. 당연히 제외가 됩니다. 아파트 안에 설치가 됐다면 주지목 추정의 원칙상 뭐가 되죠? 대. 공장 안에 설치가 되어 있다면 주지목 추정의 원칙상 공장 용지. 그렇죠. 오른쪽을 보시면 기역, 니은 당연한 거고요. 디귿을 보실까요?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는 이거는 지목이 도로입니다. 도로. 그런데 국도나 지방도로 위에 휴게소 부지는 지목이 대예요. 대. 고속도로 위에 설치된 휴게소 부지는 지목이 도로고요. 국도나 지방도로 위에 설치된 휴게소 부지는 지목이 됩니다. 그러면 이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는 지목이 도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고속도로는 도로의 기능이 가장 강화된 형태의 도로예요. 다른 지목을 아예 용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목이 도로입니다. 그런데 국도나 지방도로는 얘기가 달라져요. 도로의 기능이 가장 강화된 형태의 부지가 아닙니다. 단순한 판매시설에 불과해요. 이건 대지가 되는 겁니다. 이거 두 개 차이점 느끼실 수 있습니까? 있겠죠. 그 다음에 거기 동글뱅이 리을의 B번을 보시면 고가도로나 지하도로는 당연히 수평지적상 이건 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지적 예규에 있는 건데요. 우리가 토지의 주된 용도는 이 주된 용도는 수평지적상 지표상의 용도 갖고 판단합니다. 지표상의 용도 갖고 지목이 결정이 돼요. 그러면 고가도로는 지표상에 설치된 도로입니까? 아닙니까? 공중에 설치가 됐죠. 그럼 지목을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얼핏 이해가 되셔요? 그럼 땅속에 설치된 도로, 지하도로도 지표상에 설치된 도로가 아니니까 도로로 볼 수가 없습니다. 지표상의 용도 갖고 결정하는 거니까. 맞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철로가 설치되어 있다면 철도용지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하철이 다니는 지하철로는 철도용지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지표상의 용도가 아니니까.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수평지적상 지표상의 용도 갖고 지목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철도용지 잘 나왔네요. 네. 읽어보시면 되고. 제방. 거기서 방조제, 방은 방어, 조는 조수란 뜻이죠. 조수를 방어하기 위해서 만든 거, 방조제라고 부르고요. 방수제, 물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든 거. 한강 같은 경우 비가 많이 오면 범람하죠. 이거를 막기 위해서 방수제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나? 방사제, 이거 뭐죠? 모래사자입니다. 모래바람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든 거. 방파제, 파도를 방어하기 위해서 만든 거. 공통점은 뭐죠? 뭔가를 방어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제방이라고 얘기합니다. 만들제, 방어. 그 다음에 국어. 구는 또랑 구자고요. 거도 또랑 거자예요. 그래서 또랑을 한자로 국어라고 부릅니다. 국어. 그런데 이 국어와 하천을 비교하셔야 되는데 하천을 거기 첫째 줄에 인공적이라는 단어 있습니까? 세째 줄에 소규모라는 단어도 있죠. 그래서 인공적 소규모라는 단어가 있을 때는 국어고요. 없을 때는 하천입니다. 인공적 소규모라는 단어가 있다면 국어, 없으면 하천. 이렇게 구별하시고요. 그 다음에 유지, 그 유자가 물방울 머무를 유자고 지는 연못지자예요. 땅지가 아니라 연못지자입니다. 그래서 물이 머물러서 고여있는 형태의 연못 형태의 토지를 유지라고 불러요. 물이 고여서 머물러서 연못 형태로 고여있는 토지를 유지라고 부르는데요.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는 소자가 작은 연못 소자입니다. 작은 연못 소자. 류는 물방울 머무를 류, 지는 땅지자. 그래서 소류지는 작은 연못 토지입니다. 작은 연못 부지예요. 그 다음에 호수, 연못, 공통점이 뭐죠? 물이 다 고여있는 형태의 토지죠. 전부 다 지목이 뭐라고요? 유지. 그 다음에 연, 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한 토지. 여기서 키워드는 자생입니다. 자생. 만약에 여기 자생이라는 단어 대신에
재배라는 문구가 있으면 이건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때는 답이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답이 될 가능성이. 그래서 자생이라고 되어 있다면 유지, 재배라고 되어 있다면 뭐가 된다고요? 답. 그 다음에 양어장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양어장은 키워드가 육상해입니다. 육상. 만약에 육상이 아니라 해상해라고 한다면 이건 바다 위니까 지목이 존재할 수가 없죠. 육상이어야지만 됩니다. 두 번째, 수산생물이라는 단어가 있죠. 생물 안에는 동물과 식물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생물 안에는 수산동물, 수산식물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식물의 번식,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도 양식장이 아닙니다. 양어장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양식장이라는 지목은 없습니다. 거기 써져 있죠. 네. 수산생물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수산동물, 수산식물 다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물고기 어자인 양어장에서 어자를 쓰고 있지만 동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두 포함된다고요. 식물. 따라서 양식장이라는 별도의 지목은 존재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그 다음에 수도용지. 수도용지의 키워드는 물을 정수하여입니다. 정수하여. 물을 정수하여. 그런데 이 먹는 물을 공급하는 부지가 수도용지가 될 텐데 공동우물 같은 경우 있죠. 공동우물. 여기서도 먹는 물 공급하죠.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우물을 파서 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공동우물 부지는 일단은 먹는 물이니까 유지는 될 수가 없어요. 먹는 물이니까. 두 번째 수도용지가 될 수도 없습니다. 왜? 정수시설이 없죠. 따라서 이 공동우물 부지는 지목이 뭐가 될까요? 잡종지가 되는 겁니다. 잡종지. 그 다음에 공원에서 키워드는 공중에 보건, 휴양, 정서, 생활. 이게 키워드입니다. 보건, 휴양, 정서, 생활을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 이게 공원이에요. 보건, 휴양, 정서, 생활. 박스를 보시면요. 어린이 공원, 근린공원, 도시 자연공원, 체육관, 일반 공중에 보건, 휴양, 정서 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다 설치하고 있죠. 따라서 공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묘지 공원은 일반 공중에, 즉 사람의 보건, 휴양, 정서 생활이 주목적이 아니라 사체의 시체, 사체의 숭상, 숭모, 봉안, 제사, 이게 주목적이에요. 따라서 이 묘지 공원은 묘지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공원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공원에. 따라서 이거는 공원이 아니라 뭐라고요? 묘지에 해당이 됩니다. 시험에 잘 나오죠. 그 다음에 니은을 보시면 자연공원법상 공원, 즉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이 나오는데요. 이런 공원들은 사람의 보건, 휴양, 정서생활이 주목적이 아니라 자연 자체의 보존이 주목적입니다. 자연 자체의 보존이. 그렇다고 한다면 공원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뭐에 포인트가 있을까요? 자연 자체의 보존이니까 임야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산림 자체의 보호에 포인트가 있으니까 임야라고 부른 겁니다. 얼핏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유원지가 있는데요. 유원지. 여기서의 키워드는 종합적이라는 단어입니다. 종합적 시설을 갖춰야지만 유원지가 될 수가 있어요. 종합적 시설을 갖춰야지만.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낚시터, 어린이, 놀이터, 동물원, 식물원, 민속청, 경마장. 이거 다 밑줄 치시고요. 여기는 다 종합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안에 공원도 있고요. 그 안에 판매 시설도 있고, 그 안에 식당 시설도 있고, 주변에는 호텔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종합적 시설을 갖췄으니까 전부 다 유원지가 되는데요. 여기서 낚시터, 어린이 놀이터 이런 것들은 규모가 작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종합적인 시설을 갖춘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이 놀이터.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린이 대공원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유선장이 옆에 나오는데 유선장은 유는 놀다 유자죠. 선은요. 배를 얘기해요. 장은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배가 있어서 배에서 노는 장소.
뭔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유선장은 배 띄워서 노는 장소. 그걸 유선장이라고 부른다. 전부 다 종합적인 시설을 갖춘 토지들이 있는다. 그 다음에 거기 경마장 밑에 나와 있는데 경마장은 뚝섬 경마장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 뚝섬 경마장이라고 불렀고요. 지금은 뚝섬 유원지라고 불러요. 제가 고등학교 때는 뚝섬 경마장, 지금은 뚝섬 유원지. 그래서 경마장은 유원지가 되고요. 거기 박스를 보시면 승마장, 경륜장 이것들은 다 올림픽 정식 종목입니다. 따라서 유원지가 아니라 뭐죠? 체육용지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총교용지 이거 쭉 읽어보시면 되겠죠. 거기 기억을 보시면 박스를 보시면 종교단체 법인 설립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요즘 신천지가 난리죠.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종교단체 법인 설립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밑줄 치시고 우리가 지목을 결정할 때는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목이 결정이 되는 것이지 그 토지를 종교단체가 설립 허가를 받았건 안 받았건 그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종교단체 법인 설립 허가 받았건 안 받았건 이건 지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지목은 주된 용도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 설립단체 허가 받았건 안 받았건 의미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얼핏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니은을 보시면 사당이라는 게 있습니까? 사당. 네, 사당도 종교용지 안에 포함을 시킵니다. 사당도. 그 다음에 그 위에 보시면 향교 있습니까? 향교도 종교용지 안에 포함을 시킵니다. 사당, 향교 이건 좀 외워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사적지 나와 있고요. 다만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제외한다. 다보탑인가 석가탑인가 이거는 유적, 고적, 기념물에 들어가겠죠. 다보탑, 석가탑 이런 것들은. 맞아요. 사적지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불국사 안에 설치가 돼 있죠. 그러니까 사적지가 될까요? 종교용지가 될까요? 네. 종교용지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주지목 추정의 원칙상.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 안에 있는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해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어요. 불국사 안에 설치된 석가탑 부지는 사적지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디에 포함된다고요? 종교용지. 그렇죠. 그 다음에 묘지, 셋째 줄을 보시면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죠. 필수 시설물이 될 수가 없으니까. 따라서 대가 되고요. 잡종지. 여기서 키워드는 박스 안에 디귿.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전부 다 뭐라고요? 잡종지. 그래서 거기 박스 안에 있는 기역, 니은, 디귿, 기역, 니은은 전부 다 공통점이 다른 27개 지목 안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 위에 보시면 다만 원성 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죠. 어디서 제외하는 겁니까? 잡종지 아래에서. 여기 보시면 여기서 돌이나 흙을 캐내겠죠. 맞아요. 원야, 임야 안에 자갈땅, 모래땅, 암석지, 황무지, 습지 이런 데서도 돌이나 흙을 캐낼 수 있죠. 맞아요. 그럼 여기서 돌이나 흙을 캐낼 때는 원상 회복시키라는 겁니다. 즉 임야에서 돌이나 흙을 캐낼 때는 원상 회복을 시키는 것이고 잡종지에서 돌이나 흙을 캐낼 때는 원상 회복을 시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 얼핏 이해가 되실까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해당되는 대표 주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해수욕장, 경포대 해수욕장. 그래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경포대 해수욕장에서 모래를 쫙 파냅니다. 해수욕장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돌이나 흙을 캐낼 때는 원상 회복시키는 것이고 잡종지에서 돌이나 흙을 캐낼 때는 원상 회복을 시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 얼핏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되시겠죠? 그래서 제외된다 돼 있고요. 기억을 보죠. 갈대밭. 먼저 밭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전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냐면 사람이 갈대를 재배하지는 않죠. 그래서 재배라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니까 이거는 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갈대가 있기 때문에 임야가 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임야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면 갈대는 나무가 아닙니다. 맞아요. 따라서 산림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임야가 될 수 없고요. 두 번째, 자갈땅, 모래땅, 안석지, 황무지, 습지같이 뭔가 휑한 느낌이 납니까? 갈대가 있으니까 휑한 느낌이 나지도 않아요. 따라서 임야도 해당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27개의 가장 유사한 것이 전 아니면 임야일 텐데, 전도 아니고 임야도 아니면 뭐에 해당될 수밖에 없습니까? 잡종지. 갈대밭은 잡종지의 대표 주자입니다. 그 다음에 실내 물건을 쌓아두는 거. 창고 용지와 가장 유사하겠죠. 실내에 물건을 쌓아두는 거. 물건을 쌓아두는 곳은 창고 용지 아닙니까? 그런데 창고 용지가 되기 위해서는 건물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실외라는 표현이 있죠. 따라서 창고 용지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가장 유사한 것이 창고 용지인데 창고 용지가 될 수가 없다면 뭐가 될 수밖에 없을까요? 잡종지. 돌을 캐내는 것, 흙을 파내는 것. 어떻습니까? 가장 유사한 것은 임야가 될 텐데, 임야에서 돌이나 흙을 캐낼 때는 뭘 해야 된다고요? 원상회복.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돌이나 흙을 원상회복이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잡종지. 맞아요. 야외시장. 가장 유사한 게 점포죠. 맞습니까? 야외시장이 돼 있으니까 점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점포면 대지에 대에 해당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대가 되기 위해서는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 사무실, 점포, 문화시설 부지해야 돼요. 즉 영구적 건축물이 있어야지만 대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외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면 이거 점포용 건물로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따라서 대가 될 수 없으니까 뭐가 된다고요? 잡종지. 27개에서 가장 유사한 게 대인데 대가 아니니까 잡종지입니다. 그 다음에 비행장. 가장 유사한 게 주차장인데요. 주차장으로 보면 비행기가 아주 슬퍼해요. 가격차가 얼만데. 그렇죠. 가장 비싼 자동차 안만 해봤자 몇십억밖에 더 하겠습니까? 비행기는 수백억, 수천억이죠. 그래서 가장 유사한 게 주차장인데 주차장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비행장도 뭐라고요? 잡종지에 해당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공동우물 아까 보셨죠? 수도용지가 될 수도 없고 유지도 될 수가 없으니까 잡종지. 영구적 건축물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주거, 사무실, 점포, 문화시설 부지라고 한다면 대가 되겠지만, 거기에 변전서, 송신서, 수신서 이런 것들은 주거, 사무실, 점포, 문화시설이 아니죠. 따라서 가장 유사한 게 대인데 대가 될 수가 없다면 뭘까요? 잡종지. 맞아요. 송유시설, 기름 보내는 곳이죠. 그러면 이 송유시설은 가장 유사한 게 뭐가 되겠습니까? 광천지 아니면 주유소가 될 텐데, 일단 강천지는 될 수가 없죠. 아까 제외한다고 돼 있으니까. 두 번째, 주유소가 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주유소가 되기 위해서는 판매와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주유소가 될 수도 없고 강천지도 될 수가 없다면 지목은 뭐로 될 수밖에 없을까요? 잡종지. 맞아요. 그렇죠. 도축장. 가장 유사한 것은 목장 용지가 될 텐데, 목장 용지가 될 수는 없어요. 목장 용지는 키우는 곳이고, 도축장은 죽이는 곳이죠. 예전에 한 15년쯤 전에 구리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 어떤 수험생분들이 마장동에 가서 고기 사다가 그 자리에서 잡은 고기가 신선하니까 맛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시골 출신이지만 신선한 느낌보다는 뭔가 피가 그냥 아련하고 네, 그런 기억이 나는데, 저 어릴 때 제가 충북 계산인데요. 시골 사람들은 그 가축 많이 잡잖아요. 그래서 돼지 잡는 것도 보고 소 잡는 것도 보고 그 다음에 개 잡는 것도 많이 봤는데요. 그래서 그 고기를 30살까지 잘 못 먹었어요. 먹을 때마다 그게 떠올라서. 그 중에서 가장 저는 소가 제일 불쌍하다는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소는 눈물을 흘린대잖아요. 아셔요? 그리고 누구지? 돼지는
목이 이렇게 나갔어도 팔다리가 움직이는 거 아셔요? 아, 괜히 얘기했다. 강아지는 또 고기가 그 부드럽게 한다고 또 엄청 패죠. 네. 그래서 옆에 마장동에서 거기 신선한 고기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뭘 하다가 예? 도축자. 그래서 목적용지로 도저히 볼 수는 없어요. 그럼 뭐가 될까요? 잡종지.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 있나? 아, 있네. 자동차 운전학원. 가장 유사한 것은 학교용지입니다. 그런데 이걸 학교용지로 볼 수는 없죠. 교장 선생님들이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사기업인데 따라서 가장 유사한 게 학교용지인데 학교용지가 될 수가 없으니까 잡종지. 쓰레기 및 오물 처리장 등의 부지. 이건 뭔가 잡스러운 느낌이 나죠. 네, 잡종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무대뽀로 외우시면 암기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암기하는 방법은 27개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걸 먼저 이해하신 다음에 보시면 조금 더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네, 워낙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지목의 표기 방법 설명이 됐죠.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될 때는 정식명칭, 지적도 임야대에 등록이 될 때는 부호, 24개는 두문자, 4개는 차문자.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좀 진도가 늦었는데 정신없죠? 그런데 이번 순환에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가장 어려운 것까지 다 보시는 거예요. 이번 순환에는. 그래서 지목 같은 경우는 시험에 2문제 정도나 출제가 됩니다. 2문제. 굉장히 12문제 중에서 2문제니까 출제 확률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꾸 보셔야 되는데요. 암기가 안 된다고 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어요. 문제집 풀다 보면 저절로 다 암기가 되십니다. 중요한 걸수록 문제집에 자주 반복돼서 나와 있기 때문에 암기하는 건 어렵지 않으셔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셨고요. 네. 워낙 시국이 어려운 시국이어서 네. 집에 딱 들어박혀서 책만 읽으시면 돼요. 네.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